다음 문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교과서 요정 홍티차입니다. 자, 오늘은 동화교과서 1학년 고등수학상 거기에 2단원 방정식과 부등식의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1번으로 go!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모두 고르래요. 자, 이런 거 보기 문제지만 간단하게 한번 풀어봐야 되죠? 자, 봅시다. 기억,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루트 15다. 자, 여기서 나오는 성질은, 자, 우리가 루트 곱하기 루트는 원래 루트 하나로 합쳐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가 되는 거였죠. 단, 이건 우리 중학생 때까지, 지금은 고등학생이니까 조건이 필요하죠. 중학생 때까지는 우리 루트 안에 음수가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는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자, 이 성질은 중학교 때까지고 지금도 근데 이 성질을 쓰긴 써요. 근데 얘가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야. 만약에 루트 요걸 계산할 건데 만약에 A가 음수고 B도 음수야. 그러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안에 음수 곱하기 루트 안에 음수하면 없던 마이너스가 하나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성질을 물어보는 게 지금 이 문제입니다. 자, 이 성질이랑 같이 한번 설명하면서 기억을 풀어볼게요. 자, 우리 그냥 이대로 보면 원래 우리 요거 말고 중학교 때 배웠던 대로 해보면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5는 자, 이거 하나로 합치면 루트 안에 거 곱하기 루트 안에 거에서 루트 15 되면 되잖아. 그럼 매우 편안하잖아요. 딴 거 신경 쓸 거 없이. 근데 고등학교 와서 이제 달라졌다고. 어떻게 달라져요? 자, 루트 안에 음수 곱하기 루트 안에 음수면 자, 얘는 루트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우리가 바꿔 쓰면 루트 3 i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 마이너스 5 같은 경우에는 루트 5 i야. 이거 두 개를 곱하는데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럼 얘는 i랑 i 곱해지는 거네. 그럼 i 제곱 되시고요. 자, 이제 루트 3 곱하기 루트 5는 루트 안에 양수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루트 안에 것끼리 곱해주면 루트 15 i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i 제곱은 뭐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15. 자, 루트 안에 곱하기 루트 안에 거 했는데 없던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 여기서도 아까 없던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잖아요. 왜 튀어나왔냐? 얘 같은 경우는 루트 안에 음수, 루트 안에 음수라고 하면 자, 루트 안에 양수 곱하기 i, 루트 안에 양수 곱하기 i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i 곱하기 i, 즉 i 제곱이 되면서 없던 마이너스가 여기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루트 간의 곱셈을 계산할 때 곱해지는 루트 안에 둘 다 음수면 결국 i 제곱이 생겨나기 때문에 루트 밖에서 마이너스가 생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내용 우리 앞으로 3년 내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까먹지 마시고요. 자, 말 나온 김에 자, 루트 간의 곱셈이나 나눗셈인데 예외사항인 거예요. 예외사항. 자, 첫 번째 예외사항 방금 했던 루트 안에 음수 곱하기 루트 안에 음수면 결과물에서 없던 마이너스가 새로 생겨야 된다. 요거 말고 또 다른 거. 자, 루트 a분의 루트 b. 우리 중학생 때까지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요? 그냥 루트 하나로 합쳤죠. 루트 a분의 b. 근데 얘도 예외사항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자, 언제냐면 얘도 없던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루트 안에란다. 분모는 루트 안에가 음수야. 근데 분자는 양수일 경우, 루트 안에가 분자는 양수고 분모만 음수일 경우에는 루트 a분의 루트 b를 했을 때 없던 마이너스가 새로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얘에 대한 설명을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니은에서. 자, 얘도 지금 보시면 루트분의 루트죠? 근데 분모에만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분자는 지금 플러스고 분모만 음수예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자, 우리
요거 조금만 바꿔볼게요. 그럼 쟤는 루트 3i라고 바꿀 수 있죠. 그 다음에 루트 12예요.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루트 12 곱하기 i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루트 3분의 루트 12는 루트 안에 양수, 루트 안에 양수니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하면 되죠. 자, 얘 그럼 하나로 합치면 결국 루트 4 되네. 거기에다가 곱하기 i분의 1인데 얘 i분의 1. 그럼 유리화 시켜줘. 유리화를 시켜줄게요. 그럼 위아래 i 곱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i, 즉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잖아. 그럼 얘 곱해주면 결국엔 자, 얘 2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2i가 되게 되는 거죠. 어때요? 없던 마이너스가 새로 생겼잖아요. 얘 조금만 아까 여기서 이 루트로 바꿔주지 아니 루트 4를 2로 바꿔주지 않았으면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게 되는 거예요.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i까지 그냥 이 안으로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 루트 마이너스 4라는 거는 얘네 하나로 합칠 때 지금 a분의 b한 거랑 같은 거잖아요. 얘를 a라고 보고 얘를 b라고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2 마이너스 4잖아. 하나로 합친 거랑 같아요. 근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 거지. 루트 밖에서. 왜? 아까 이 음수였던 i가 루트 안에 음수였던 i가 유리화되면서 여기에서 마이너스라는 부호가 새로 생겼잖아. 그치? 얘 때문에 이놈 때문에 여기 없던 마이너스가 바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루트 곱하기 루트나 루트 나누기 루트를 할 때 웬만하면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것처럼 하면 돼요. 근데 꼭 예외가 된 케이스가 두 가지. 루트 안에 음수 곱하기 루트 안에 음수하면 없던 마이너스가 루트 밖에서 새로 생겨야 된다. 요거 하나랑 그 다음에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경우, 분모만 음수일 경우에, 그러니까 분모만 음수일 경우에는 루트 a분의 루트 b 할 때 하나로 합칠 때 없던 마이너스가 밖에 새로 생겨야 된다. 요거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 아까도 얘기했죠. 이건 3학년 때까지 계속 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고3 때 이거 나왔는데 와 이거 뭐야 신기하다 이러고 있으면 굉장히 창피하잖아. 그죠? 우리 1학년 시작하자마자 거의 1학년 시작하자마자 배운 건데 고3 때까지 모르고 있으면 우리 굉장히 어색하고 창피하고 어머 어떡하니. 그러니까 예, 두 가지 성질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쨌든 니은은 틀렸네. 예. 마이너스 2i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니은은 틀렸어요. 아까 기억은 맞았죠? 자, 기억 맞고 니은 틀렸어. 그 다음에 나머지 봅시다. 일단 얘네 좀 지우고 자, 이번에는 루트 마이너스 3 빼기 루트 마이너스 12야. 그러면 얘도 조금 다르게 나타내 볼게요.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i인 거잖아. 거기에서 루트 12i를 뺀대. 어머나 루트 12i 얘는 그럼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바뀌니까 얘 마지막으로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i 예 똑같아요. It's same 그러면 이것은 맞았고 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얘 많이 보던 거 언제부터 많이 보던 거? 우리 중학 시절부터 많이 보던 거 중3 때 많이 했던 거잖아요. 자 루트랑 제곱이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그때 뭐라고 배웠어? 사라진다고 배웠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야 돼요? 자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자 리을에서 봅시다. 일단 첫 번째 거 지금 루트 마이너스 3 제곱이 있고요. 두 번째 거, 루트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 있는 거잖아. 얘네 둘의 차이는 뭐예요? 둘의 차이는, 자,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랑 제곱이 루트 밖에 있는 애, 이거 두 개의 차이야.
근데 이게 그럼 큰 차이가 있을까? 고작 제곱이 그냥 안에 있고 밖에 있고의 차이인데 별로 차이 없을 것 같죠? 그죠? 근데 차이가 겁나 많아. 진짜 너무너무 많아. 차이가 매우 많아. 무슨 차이인지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뜯어봅시다. 자, 얘 위에 거 먼저 볼게요. 얘는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그러면 우리는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3에 루트보다 제곱이 더 가까운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연산의 우선순위가 제곱에 먼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고 거기에 루트 씌운 거랑 같아지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결국 같아지는 게 마이너스 3 제곱하면 루트 9 되는 거잖아요. 루트 9 뭐야? 루트 9 3인 거잖아. 자, 루트 9라는 거는 제곱해서 9가 되는 숫자 중에 얘 기호가 사실 플러스 기호가 생략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제곱해서 플러스 9 되는 거 풀마 3 중에 양수인 3만 취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자, 얘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은 3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전체 제곱이라는 건 뜻이 뭐야? 자, 지금 얘 가로치고 전체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 똑같은 거 2번 곱했다는 의미잖아. 근데 얘 똑같은 거 2번 곱한 게 마이너스 3을 2번 곱했다는 얘기지만 루트 안에서 얘는 루트 마이너스 5를 2번 곱했다는 얘기야.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5라는 건 뭐예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잖아. 이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를 2번 곱했대. 즉 제곱했대. 그럼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애를 2번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2번 제곱이란다. 그냥 제곱하면 뭐가 돼야 돼? 바로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지. 이 숫자 자체는 루트 마이너스 5라는 거는 얘는 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네요 라고 지금 몸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 근데 얘를 제곱했대. 그럼 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얘는 위에 거는 제곱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곱을 먼저 해줘야 되는 거고요. 아래 거는 루트를 포함한 이 숫자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면 우리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 제곱 A 제곱 뭐냐 말을 다시 자, 루트 A 제곱이 되는 거죠. A 제곱의 루트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제곱이 들어가 있는 경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제곱이 먼저 되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게 무조건 양수야. 그 다음에 얘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된 숫자 중에 여기 플러스 기호가 있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는 제곱해서 A 제곱이 된 숫자 중에 양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결과물이 양수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A가 뭐든 간에 결과물을 양수로 만들려면 얘 절대값 씌워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A 제곱이라는 건 절대값 A랑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루트 안에서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면 절대값으로 바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루트 마이너스 5의 전체 제곱이래. 루트 마이너스 5. 자, 얘도 일반화 시켜보면 루트 B의 전체 제곱이야. 자, 그럼 얘는 루트 B라는 건 제곱해서 B가 되는 숫자라는 얘기잖아요. 제곱해서 B가 되는 숫자를 제곱했대. 그럼 당연히 B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랑 얘의 차이는 뭘까요? 어쨌든 A가 나오고 B가 나온다는 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절대값 A야. 그럼 얘는 만약 A가 0보다 작았으면 절대값 A는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절대값 A는 그냥 A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래 거는 얘는 B가 0보다 작던 B가 0보다 크거나 같던 둘 다 그냥 B예요. 얘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되는 거지만 얘는 양수, 음수 상관없이 그냥 B 자체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루트 안에서 제곱이 보이면 제곱이랑 루트랑 만나서 절대값이 된다. 절대값. 자, 근데
루트 밖에서 제곱이 보이면 얘는 루트 b를 전체 제곱한다는 거기 때문에 제곱해서 b가 되는 숫자를 제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b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두 개만 확실히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리을 다시 보면 얘는 이제 루트 안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결국에는 절대값 마이너스 3이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밖에서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이 루트 안에 있는 숫자 자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 마이너스 3은 3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5기 때문에 3 빼기 5가 돼가지고 얘는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리을은 틀렸네. 그럼 맞는 건 뭐예요? 기억, 디귿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성질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 앞으로 3년간 액수하기 어려질 거예요. 얘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 아시겠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이번에는 복소수 Z와 켤레복수 Z바가 요런 계산을 만족시킬 때 Z 빼기 Z바를 구하래요. 자,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하라는 얘기예요? 결국 복소수 Z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Z를 구하라는 거니까 이 Z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복소수래. 그럼 복소수를 구성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복소수 Z를 그래서 실수 부분 A와 허수 부분 B로 나타내는 이런 A 더하기 BI로 나타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는 A랑 B를 실수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오케이? 자, Z는 그럼 A 더하기 BI예요. 그러면 내가가 아니지. 문제에서 얘기하는 Z반은 뭐예요? 켤레복수니까 A-BI잖아. 그죠? 자, 그때 요 계산을 만족한대. 그러면 Z 대신에 A 더하기 BI 넣고 Z바 대신에 A 마이너스 BI 넣으면 자, 주어진 식의 계산은 L 마이너스 I에다가 A 더하기 BI를 곱하고 더하기 3 마이너스 I에다가 A 마이너스 BI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8 더하기 2i랑 같대. 근데 이거 8 더하기 2i 적어주기 전에 얘 좀 정리를 해주자. 굉장히 정리해주기 귀찮게 생겼지만 정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앞에 거 두 개 계산했을 때 일단 실수가 되는 부분과 허수가 되는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실수가 되려면 실수 곱하기 실수로 나오는 A 하나랑 허수 부분 곱하기 허수 부분이란다. 자, 허수 단위를 포함한 얘랑 곱해지는 거 플러스 B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실수는 여기 A랑 3 곱한 3A랑 자, 얘랑 얘 곱한 얘는 마이너스 B겠네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실수 부분. 그럼 얘 정리했을 때 나오는 실수 부분은 요거 두 개 더한 거니까 4A 나오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허수 부분 생각해 봅시다. 허수 부분은 자, 얘랑 얘 곱해지는 거 마이너스 AI.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A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이랑 BI 곱해지는 플러스 BI. 요거 두 개가 허수 부분이 되는 거죠. 얘네 둘이 이렇게 이어지겠지. 얘 전개하면.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허수 부분이 자, 마이너스 AI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I니까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I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전개해서 다 정리했을 때 허수 부분은 얘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 I 이렇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얘 결국 전개해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정리하면 실수 부분은 4A,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B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계산한 게 아까 뭐랑 같다 그랬어요? 8 더하기 2i 얘가 8 더하기 2i랑 같대요. 그럼 얘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실수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허수 부분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즉 4a가 8이랑 같아야 돼요. 그럼 a는 뭐예요? 2g. 자, 우리는 이제 허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같아져야 되니까 자, 마이너스 2a 빼기 2b가 2랑 같아야 돼요. 근데 a가 2였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빼기 2b가 2랑 같아요. 그러면 얘 2b는 뭐가 되는 거예요? 2b는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a 찾고 b 찾았네. 그러면 우리가 찾던 z는 a가 2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2 빼기 3i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z반은 2 더하기 3i가 되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물어봤던 z 빼기 z바 같은 경우에는 얘에서 얘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6i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복소수와 복소수가 같으려면 두 복소수의 실수 부분이 실수 부분이랑 같고 허수 부분이 허수 부분이랑 같다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얘는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우리 쉽게 풀고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3번. 자, 이 문제 드디어 나왔어. 뭐가? 판별식이. 자, 보세요. 3번 같은 경우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근을 판별하시오죠. 근을 판별하래. 뭔 소리야? 근을 판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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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별이 뭔데? 근을 판단하라고요.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의미입니다. 자, 근의 종류를 판단하는 건 2차 방정식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의 실근, 즉 중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 세 개 중에 어떤 형태의 근이 나오는지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판별 요거 하려면 우리 많이 들어봤던 그것 바로 판별식 쓰면 되는 얘기죠. 자, 우리는 결국엔 근을 판별하세요 라고 나온다면 근을 판별하세요 라고 나온다면 얘는 이 식에다가 판별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 판별식의 값이 0보다 큰지 아니면 0보다 작은지 아니면 0이랑 같은지 이것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일단 얘의 근을 판단하라고 했으니까 얘의 판별식을 확인하라는 얘기죠. 자, 이 친구의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9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9 마이너스 4a 더하기 16 얘네가 0이랑 같은지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지 이거 세 개 중에 어디에 속하나 그것만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찾기 위한 힌트가 바로 저 위에 있는 거. 자, 바로 저 위에 있는 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요. 자, 중근을 가질 조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 뭐예요?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친구, 위에 있는 친구의 판별식을 이번엔 D'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지금 1차항의 개수가 짝수네. 그럼 짝수에 대한 판별식으로 4분의 D'으로 갑시다. 그럼 얘는 1차항의 개수 2로 나눈 거에 제곱, A제곱 빼기 그 다음에 2차항의 개수 곱하기 상수항 1 곱하기 상수항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죠. 이게 중근을 가져야 되니까 0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a 빼기 12개가 0이 된다는 겁니다. 뭐가 나왔어? a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 이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0이 돼야 된대. 그럼 여기에다가 얘 인수분해 해주면 4-3 이렇게 되고 a 값이 결국에는 3 또는 마이너스 4라고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때 a가 0보다 크대. 그럼 a가 0보다 크려면 a가 3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죠? 자, a가 3 딱 구했네. 여기서 유일하게 있던 미지수 a 값을 구했잖아요. 그럼 얘는 자, 얘네 두 개 더하면 25. 그 다음에 얘 a에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2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 d가 이 2차 방정식에 대한 판별식 d가 13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거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어떤 형태의 근을 갖는다? 우리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때요? 근을 판별하라는 이상한 문제를 줬지만 우리가 매우 쉽게, very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을 판별하세요라고 하면 우리 판별식 해가지고 이 그 판별식의 결과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이것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음 문제로 go. 자, 또 나왔어. 뭐가? 보기 문제가. 자, 동아출판사 은근히 보기 문제 좋아하네요. 자, 보기 문제 싫어하는 친구들은 이번에 잘 보세요. 자, 얘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봐봅시다. 오케이. 자, 얘 두 근의 합이 5래. 그때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자, 두 근의 합이 5다 라고 하면 일단 두 근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러면 우리 그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해봐요. 그때 두 근의 합이 5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근데 우리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두 근의 합. 이건 말고,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자, 이때 말이야. 만약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두 근의 합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또 두 근의 곱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것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c가 되는 것이죠. 다들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성질을 그대로 써가지고 여기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예분의 예 해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k. 이 목소리 그만하고 다른 목소리, 원래 목소리로 갈게요. 자, 그럼 얘는 2분의 k가 되게 되는 거죠. 목 아파. 자, 2분의 k가 됐어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k야. 근데 이게 5였잖아. 그러면 k는 양변에 2 곱해주면 10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두 근의 합이 주어진 것만으로 우리는 미지수 k 값을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k는 10. 기억 봐봐요. k는 10이래. 맞죠? 방금 구했잖아. k는 10이야. 자, 근데 두 근의 곱은 17이래요. 자, 아까 두 근의 곱 어떻게 구한다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아까 여기 썼던 식 중에 a분의 c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2분의 2k-3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k가 10이야. 그러면 얘는 2분의 17. 자, 그럼 얘는 2분의 17인데 그냥 17이라는 거죠? 아니죠. 자, 다음 디귿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근의 형태를, 근의 종류를 묻는 거잖아. 얘는 결국 판별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한번 해보자. 자, 이 식에서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자, k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2 곱하기 2k 마이너스 3. 얘 부호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잖아요. 자, 얘는 그러면 이것도 계산해 주면 k제곱 마이너스 16k 다음에 플러스 24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k 아까 10이었잖아. 그럼 이 식에다 k에다 10 넣으면 얘 100 빼기 160 더하기 24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6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마이너스 36이니까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네.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D가 잘못됐어요.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는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매우 쉽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여기에 적어줬던 그 근과 계수의 괴수 말고 계수의 관계는 very important 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구. 와후. 자, 5번.
자, 이번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접할 때 상수 K 값과 그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접한다. 접한다라는 표현이 뭐예요? 접한다라는 거는 자, 만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만난다인데 만나는 것 중에 좀 더 특별하게 만나.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접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얘랑 얘가 접한대요. 접한다는 만난다는 건데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예, 직선이 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만나는 점이 한 점, 교점이 딱 하나 나오는 걸 우리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나갔어. 그럼 교점이 두 개 나오잖아. 이런 경우 우리가 접한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못 써요. 이런 경우에는.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때는 그냥 만난다. 그냥 만난다가 아니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지 한 점에서 만난다 또는 접한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냥 만난다라고 하면 뭐냐? 한 점에서 만나거나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는 모두 통트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 2차 함수랑 아래 1차 함수가 접한대요. 그때 상수 K 값과 그때 접점의 좌표를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럼 접한다라는 거 아까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잖아.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야. 딱 하나.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교점이 하나. 자, 그럼 우리 교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교점의 좌표를 구할 건데 교점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그림 괜히 지웠다. 교점이라는 거는 이번엔 자, 만나라. 오케이. 자, 교점이라는 거는 두 그래프가 동시에 만나는 점, 동시에 지나는 점인 거잖아요. 그럼 얘 좌표를 우리가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두 좌표를 이 점의 좌표를, 교점의 좌표를 두 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서로 성립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립한다는 건 뭐예요? 넣으면 얘 베타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가 식이 성립하게 된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고 얘를 얘한테 넣었을 때도 베타는 2알파 더하기 K가 좌변과 우변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럼 같아지면 어때? 지금 좌변이 베타로 같네. 좌변과 좌변이 같잖아. 그럼 우변과 우변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놓는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이런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얘랑 얘가 접한데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하나만. 근데 2차 방정식이라는 우리 근이 두 개 나오는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에 근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언제밖에 없어요? 얘가 중근을 갖는 경우,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교점의 x좌표, 교점이 하나이기 때문에 교점의 x좌표도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 돼.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자, 그럼 판별식 구해봅시다. 자, 얘는 짝수의 1차항의 개수가 짝수네요. 그러면 짝수에 대한 판별식 4분의 D로 할게요. 그럼 얘는 알파 제곱 알파란다. 자, 1 빼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K가 0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거 풀어주면 K 더하기 3이 0이에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K값 마이너스 3 깔끔하게 나왔죠. 그럼 K는 자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접점의 좌표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접점의 좌표를 구할 거면 우리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 이거 먼저 완성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K에다가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 되는 거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알파는 1이라는 점의 x좌표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교점의 x좌표가 1이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알파에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1 빼기 2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교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고 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교점의 좌표는 x는 1,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점에서 만나게 되는 두 그래프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교점을 구할 때는 우린 두 식에서 x랑 y가 같을 때예요. 그러면 y랑 같잖아. 그러면 좌변과 좌변이 같네. 그럼 우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놓고 바로 저 상태에서 바로 이런 식을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도 돼요. 만들면 돼요. 그럼 얘는 자, 이런 식이 나오는데 얘는 y와 y가 같을 때에 대한 x의 값을 구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y와 y가 같다? 즉 교점일 때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교점이 하나만 나와야 되면 교점의 x좌표도 하나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이다 라는 정식을 써가지고 k값 구하고요. 거기다가 구한 k값을 이용해서 x좌표 구하고 그거를 이 두 식 중에 하나에 대입해가지고 y좌표 구해내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 교점 구하는 거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very 중요해요. 진짜야. 이거 진짜 엄청 중요해요. 진짜야. 진짜라고. 중요하다고. 외우세요. 모르겠으면 외우세요. 알아도 외우세요. 계속 외우세요. 왜냐? 계속 볼 거니까! 자,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만나는 두 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 그리고 2일 때 우리 상수 a와 b의 값을 각각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일단 보시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 점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점은 바로 우리가 교점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죠. 자,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2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 이 교점의 좌표를 그래프가 만나는 상황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제곱의 개수가 양수네요.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식은 지금 기울기가 음수죠. 그러면 왼쪽,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때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즉 1차 함수의 직선의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물선의 그래프는 문제에서 주어진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교점의 x좌표가 각각 마이너스 1과 2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점 어디 있어요? 두 그래프가 동시에 만나는 점, 여기, 그 다음에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2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 y좌표는 안 알려줬어요. 근데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자, 이 점은 이 그래프 위에도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의 x좌표를 이 1차 함수의 직선의 식에 대입하면 우리 y좌표가 나오잖아요. 그 y좌표가 바로 교점의 y좌표가 되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보면 y좌표 4 나오죠. 그 다음에 2 넣어보면 y좌표 1 나오네요. 자, 우리 두 교점의 y좌표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이 2차 함수가 지나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를 이 2차 함수의 식에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두 점 대입해가지고 A, B에 대한 식 두 개 만들어서 우리 연립해도 되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자, 교점의 x좌표가 주어졌잖아요. 그럼 우리 아까 이전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까 교점이라고 그랬어요. 교점이라는 거는 두 직선의 y와 y가 같아질 때잖아요. 두 직선이네요.
두 직선 말고 두 그래프의 y와 y가 같아질 때 언제? x와 x가 같을 때 y가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y랑 같아진대요. 그러면 두 식에서 좌변과 좌변이 같네요. 그럼 우변과 우변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자, 우변과 우변이 같아진다고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우변과 이 우변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 같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x에 대한 식이 나왔잖아요. 얘를 방정식으로 정확히 만들기 위해 다 좌변으로 몰아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이 나오게 되죠. x에 대한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식이 뭐예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y와 y가 같을 때, 즉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2차 방정식을 구했는데 교점의 x좌표가 문제에서 주어졌죠. 마이너스 1과 2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두 근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해보면 두 근의 합은 1이죠. 그럼 1은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마이너스 2차항의 계수분의 1차항의 계수니까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a 빼기 1이 1이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라고 우리가 쉽게 나오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b는 지금 상수항에 있네요. 상수항이면 우리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곱이랑 같잖아요. 자, 그럼 두 근의 곱을 한번 해볼게요. 두 근의 곱 마이너스 2가 2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에서 b 마이너스 3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우린 b의 값이 알고 싶으니까 b는 넘기면 마이너스 3을 넘기면 1이라고 쉽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와 b는 각각 마이너스 2와 1이라고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1과 2다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교점의 x좌표 구하는 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두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라는 걸 이용해서 두 근의 곱과 두 근의 합을 이용해서 a와 b를 구하게 됐어요. 자, 어때요? 참 쉽죠? 아까 이 전 문제와 그 전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끄집어다가 한번 이용해 봤어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는 한 점에서 이렇게 원점까지 해가지고 이런 직각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때 이 둘레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 직사각형의 둘레니까 직사각형에서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주어진 점 A의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자, 점 C 같은 경우에는 점 A에서 X축에 평행하게 쭉 갔기 때문에 Y좌표가 계속 같게 유지가 되겠죠. 점 C는 그럼 좌표가 0, 베타. 점 B는 A에서 수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X좌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잖아요. 점 B의 좌표는 알파, 0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이 직사각형 ABCO를 봤을 때 얘 둘레의 길이는 얘 높이가 지금 베타가 되는 직사각형이고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알파가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우리가 L이라고 해봅시다. 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얘는 알파가 2개, 베타가 2개 더한 길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2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린 2 곱하기 2 더하기 알파 베타. 아까 2 곱하기 알파 베타예요.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미안해요. 실수했어요. 자,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얘는 문자가 2개잖아. 그럼 이런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럼 얘를 조금 더 바꿔볼게요. 무슨 형식을 이용할 거냐면 점 A가
지금 이 y는 x-2의 전체 제곱이라는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는 거는 점의 x좌표를 이차함수에 x 대신에 집어넣고 y좌표를 y에다 집어넣었을 때 그 식이 성립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y 대신에 베타 넣고 x 대신에 알파 넣은 게 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그러면 베타는 알파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베타는 알파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랑 같대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대신에 알파 빼기 2의 전체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아하. 뭔가 보여, 이제. 이제 뭔가 보여. 자, 그러면 자, 얘를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자, 이거 안에서 전개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더하기 4 거기에다가 알파 더하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알파 되겠네. 3알파 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면 둘레의 길이 L은 지금 알파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변화하는 2차, 알파와 L에 대한 2차 함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2차 함수에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러면 최소값 구하려면 우리는 이걸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 L과 알파의 2차 함수는 제곱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려져요. 그럼 거기에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는 꼭지점에서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얘는 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에서, 자, 알파에 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상수항은 지금 이 1차항 계수 2로 나누고 제곱한 거 2분의 3을 제곱한 4분의 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필요 없는 4는 밖으로 쫓아내면서 2랑 곱해지니까 플러스 8 되고요. 그럼 이 식은 이 알파, 자, 얘도 필요 없죠. 완전 제곱식 만드는데. 그럼 얘도 쫓아내요. 그럼 얘는 쫓아내면 나오면서 얘랑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2분의 3이래. 마이너스 2분의 9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남아있는 얘네들로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알파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해주면 L은 2 곱하기 알파 빼기 2분의 3의 전체 제곱 빼기란다. 얘 2분의 16이니까 더해주면 2분의 7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2분의 7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알파가 2분의 7일 때, 즉 밑변의 길이가 2분의 7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2분의 7이래. 밑변의 길이가 2분의 3일 때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이 2분의 7이 되는 직각사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은 방금 구한 꼭지점의 y좌표 2분의 7이 되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게 쉽죠? 이거 거의 중3 때 내왔던 내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공부만 중3 때 내용을 차근차근 잘했고 잘 기억하고 있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부등식 파트로 넘어왔어요.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근데 2차 부등식의 해, 우리 2차 부등식의 해 어떻게 구해야 돼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아진다고 했잖아. 근데 그럼 얘는 x값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y란다. 이 계산 결과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굉장히 찾기 힘들죠? 차라리 얘 온전히 주어져 있으면, 식이라도 온전히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찾겠는데, 근데 식조차 a 때문에 온전히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어떻게 찾아야 되냐?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얘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의 계산 결과를 우리 y라고 해볼게요. 저 식의 계산 결과를 y라고 하면, 자, 이렇게 표현하면 이 부등식은 결국 y가 0보다 같다. 자, 이
2차 함수에서 y-값이 0보다 작은 범위가 저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곱의 계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때 만약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면 이 범위가 2차 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y가 0보다 작아지는,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순간. 자, x축이 y는 0이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이때 있는 모든 점들의 y값은 다 0보다 작을 거잖아요. y가 0보다 작을 순간에 x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y가 0이랑 같아지는 순간에 x좌표를 우리가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x가 알파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베타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가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중에 y좌표가 0보다 작아지는 점들의 범위다라는 라고요. 오케이? 근데 얘는 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된대요. 만약 그럼 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가 방금처럼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면 y값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해가 존재하면 안 된대. 그럼 y가 0보다 작아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y가 항상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 y가 항상 0보다 크려면 이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는 x축보다 위로 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로 떠 있으려면 y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x좌표가 존재하면 안 되잖아. 그치? y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x좌표가 존재하면 안 돼요. 자, y가 0이 될 때 x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서? 실수의 범위에서. 그러면 이 y가 0이 되게 하는 순간에 x좌표를 구하는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근이 나오면 안 돼요. 실근이 나온 순간 y가 0이 되게 하는 x좌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존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이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판별식 써보면, 자, 얘는 a-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대요. 그러면 a-1의 제곱이 16보다 작으니까, 자, 제곱해서 16보다 작으려면 제곱하기 전 거인 a-1은 일단 4보다 작아야겠죠. 그 다음에 4보다 계속 작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면 제곱하면 25인데 16보다 커지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4보다는 커야지 음수더라도 제곱했을 때 16보다 작아질 수 있겠죠. 절대값이 16보다 작으면 되는 겁니다. 제곱하기 전 거에 절대값이 16보다란다. 4보다 작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A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A-1 여기에서 A-1의 범위에서 세 변에 다 1 더할게요. 그러면 5,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A값의 범위가 자, 이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하는 A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보다 크고 5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안에 들어오는 정수 A는 자,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4 총 7개. 그래서 우리는 5번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부등식을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제일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고 얘는 얘의 계산 결과가 0보다 작다라는 거는 얘를 2차 함수로 바꿨을 때 그 y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거는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로 내려오는 구역을 뜻하게 된다라는 것만 우리가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해요.